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올해 미국에서 부동산 시장이 가장 뜨거운 도시는 어디일지 부동산 서비스 업체 질로우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또 지난 수년 동안 큰 폭으로 올랐던 임금이 올해는 여전히 견고하긴 하지만은 더 이상 크게 오르진 않을 것이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새해 부동산 시장은 어떨지 좀 알아보겠는데 올해 미국에서 부동산 시장이 가장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이는 도시는 어딜지 전망이 나와 있죠. 네, 진로가 매년 내놓는 전망 보고서를 올해도 지난 4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진로는 올해 가장 핫한 부동산 시장이 미 동부와 미 중서부 도시들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진로가 주택 가치 상승을 비롯해서 소유주가 거주하는 가구 변화, 노동시장, 또 신규 주택 건설 등 여러 요소들을 살펴 분석한 결과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활기를 띠는 상위 10개 도시들은 모두 미시시피강 동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미 중서부와 오데호 그리고 미 동부 해안에 모두 몰려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로우가 올해 미국에서 부동산 시장에 가장 인기가 많은 도시로 꼽은 곳, 그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뉴욕 버팔로입니다. 네. 진로우가 올해 부동산 시장이 가장 핫한 1위 도시로 뉴욕 버팔로를 꼽은 이유 중 하나는 신규 주택 건설 프로젝트 수와 비교해서 새로 창출된 일자리 수가 최근에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네. 이에 더해 버팔로에서 그 주택 가치도요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1위 기록에도 불구하고 버팔로의 주택 가치는 올해 0.2%가 하락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팔로에 이어서 부동산 시장이 가장 뜨거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위 5개 도시들은 어디로 나와 있습니까? 2, 3위가 모두 오하이오주 도시들이었습니다. 이 신시내티와 컬럼버스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 그리고 로드아일랜드주 그 프로비던스가 5위 안에 포함됐습니다. 네. 신시내티가 2위에 자리하게 된 배경은 매물 판매 속도가 굉장히 빠른 데 있습니다. 2023년 지난해 대부분 신시내티에선 매물로 나온 후 거래에 들어가서 그 펜딩으로 바뀌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요. 보통 닷새에서 엿새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리스팅으로 올라간 기간이 가장 짧았던 도시, 그러니까 매물로 나와서 가장 빨리 팔린 도시들이 커네티컷주 하트포드와 더불어서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그리고 컬럼버스였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우리 한인분들이 많이 사는 곳이 아니네요, 보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 한인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은 어떻습니까? 상위 10개 도시 중에 한 곳이 포함됐습니다. 네. 조지아주 애틀란타입니다. 네. 애틀란타는 올해 부동산 시장이 뜨거운 도시 6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탑10들도 살펴보면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 플로리다주 올랜도 그리고 템파 순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별로 봤을 때 탑10 안에 든 가장 많이 포함된 그 도시가 오하이오주 3개 그리고 플로리다주 2개로 부동산 시장이 올해 꽤 활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LA는 계속 오릅니다. 맞아요. 자, 반대로 부동산 시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들도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가장 좋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 도시들은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콜로라도 덴버, 텍사스주 휴스턴, 그리고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로 전망됐습니다. 이들 도시에선 연간 주택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진로우는 내다봤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하락하는 곳이 뉴올리언스인데요. 뉴올리언스 주택 가치는 올해 6%가 떨어질 것으로 진로우는 내다봤습니다. 이곳 캘리포니아주의 도시들은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네요. 네, 부동산 시장이 가장 좋을 도시 탑10에도 또 반대로 가장 좋지 않을 도시 그 상위 5위에도 포함되진 않았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내놓은 진로우가 전체 순위를 다 발표한 게 아니어서 캘리포니아주 부동산 시장이 어떨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진 않았는데요. 네. 그런 가운데 진로우가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눈여겨볼 요소로는 역시나 모기지 금리를 언급했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지난 10주 연속 하락했고 올해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서 주택 구입자들에겐 좀 더 수월해지는 그런 부분이 될 것으로 봤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직장인이라면은 올해 임금이 인상이 될지, 인상이 된다면은 얼마나가 오를지가 이게 상당한 이 관심일 텐데,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이 기사를 하나 실어서 전하고 있네요. 네,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이런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 뒤에 미 근로자들은 올해 여전히 견고하긴 하지만 눈에 띄게 오르진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눈에 띄게 오르진 않는다. 어느 정도 수준이 될까 같습니까? 네, 컨설팅 업체 윌리스 타워스 왓슨이 고용주 1,8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지난달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신문은 전했는데요. 네. 이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올해 4% 급여 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 네. 지난해에는 이들 기업이 4.4% 급여를 인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비하면 조금은 낮아진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팬데믹 이전 해들을 보면 평균 3%가 인상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랑 또 비교를 해보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네, 기업들이 그 정도 수준으로 직원들의 급여를 인상하려는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기업들로서는 고용 시장이 냉각되고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서 직원들을 채용하거나 유지하는데 적당한 그런 급여 인상을 감당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 우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많은 전문직이나 사무직 일자리에 대한 고용을 이미 줄이거나 또 늦추고 있고요. 이에 관련해서 이들 경영진들은 경쟁력 있는 임금 인상을 통해서 또 인재를 붙잡아야 한다는 압박도 함께 계속 받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새해에도 급여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능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의미한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네. 혹시 성과급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성과급 인상률 뭐 이런 조사도 있었나요? 네, 그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실렸는데요. 복지 관련 컨설팅 회사 멀서가 지난 가을 고용주 9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기업들은 올해 평균 성과급 인상률을 3.5%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건 작년 3.8%보다는 조금 낮아진 겁니다. 아무래도 인상폭이 그 업종별로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네. 업종별의 인상폭도 뭐 나와 있나요? 네, 이 머서 조사에서 테크 기업들은요 올해 약 3.2% 인상을 계획한다고 밝혔습니다. 테크 기업들은 2021년과 2022년 같은 업계 치열했던 인재 유치 전쟁에서 벗어나면서 이 정도 3.2% 성과급 인상을 계획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와 생명과학 분야 기업은요 전국 평균보다 더 높은 성과급 인상을 잡고 있는데요 3.7%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작은 규모의 기업들도 높은 임금을 유지해야 한다는 그런 유사한 압력을 받고 있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일부 중소기업 경영진들은 생산성 향상에 뒤따라야지 이렇게 평소보다 높은 임금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 그에 따라 예년보다는 좀 낮은 인상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생산성 향상이 좀 낮겠다 싶으니까 인상폭도 좀 낮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은 앞으로 보는 경기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업 그렇게 경영자들이 보는 전망은? 많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네. 글로벌 컨설팅 회사 테네오가 260여 명 기업 리더들,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설문조사를 보면 네. 대다수 CEO들은 향후 6개월 동안 경제 상황이 악화할 것으로 봤습니다. 악화한다고요. 네, 금리는 여전히 높고요. 예. 또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전쟁 계속되고 있는 데다 그리고 회사 명운이 갈릴 수 있는 이 대선,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는 실정이라는 점 CEO들은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은 더 높은, 더 큰 폭의 임금 인상을 요구할 이유가 많다고 콜롬비아 러스쿨의 중재 클리닉 알렉산드라 카터 국장은 밝혔는데요. 채용 공고가 많은 업계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 회사 입장에선 새 직원으로 대체하는 것보단 그 기존 직원의 임금을 인상시켜주는 게 훨씬 더 저렴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각자의 상황, 각자의 능력에 맞춰야 한다는 점 당연히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사실 임금들 많이 올려줬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 뭐 3.2%, 3.8% 이렇게 올려줘가지고 만족하겠어요? 이게 또 문제인데. 인플레이션도 많이 올랐었고요. 인플레이션 수치만큼 월급이 인상이 됐냐 하면은 또 그거는 또 아닌 것 같고 또 업종별로 보면은 또 인상폭도 또 다르고 패스트푸드점의 그 임금은 또 많이 올랐잖아요. 크게 많이 한 번에 올랐는데 그것도 그렇게 또 오른 만큼 또 직원들을 또 많이 또 줄이고 있고요. 아 이게 맞아요. 희비가 엇갈리고 있어요. 군데군데에서.
맞습니다. 어쨌든 뭐 임금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